한국은 언제나 세상이 설명하지 못한 기적이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굶주림에 시달렸던 나라.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손이 그 잿더미에서 직접 일으켜 세운 듯 다시 일어섰다. 어떤 민족도 이토록 큰 고통을 겪고서도 이렇게 강하게 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상승의 역사에는 전환점이 있으며 예언자 브랜든 빅스는 이제 한국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말한다. 그의 환시에 따르면 곧 일어날 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다. 그는 한국의 하늘 위에서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과학도 정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브랜든은 어느 새벽 기도 중 영적인 눈으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전한다. 그는 한반도가 불처럼 타오르는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보았고 전쟁을 견뎌낸 민족이 이제 권세의 심판을 맞이하리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는 한국이 전례 없는 계시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 힘과 믿음 그리고 도덕이 한계까지 시험받게 될 시간이다. 브랜든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상징이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구의 운명을 두고 다투는 전장이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을 택하신 이유는 그 안에 저항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그 같은 힘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의 예리한 시선 아래 놓여 있다. 브랜든은 외국의 지도자들이 조용히 모여 대륙의 미래를 바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다가올 일을 알고 있다. 예언자는 말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환시 속에서 브랜든은 점점 고조되는 긴장의 장면을 묘사한다. 이념으로 갈라지고 무장한 나라들에 둘러싸인 한국은 아무도 막고 싶어 하지 않는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 바로 다음 세계적 각성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의 영적 에너지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 땅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드러날 것이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가 그 다음에 본 것은 공포와 경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지평선 위의 강렬한 섬광, 시간조차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전쟁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신성한 부름이었다. 인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경계였다. 브랜든은 침묵에 잠긴 도시들, 경계에 선 나라들,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무릎 꿇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적 충돌임을 깨달았다. 브랜든은 그의 기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심판, 곧 강대국들로부터 시작되어 영원으로 끝나는 정화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한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재건으로 시작된 것은 계시로 끝날 것이다. 그 말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울려 퍼진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전쟁이 땅을 형성해 왔지만 이제는 신앙이 운명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브랜든의 계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다. 그는 동쪽 하늘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한반도 위로 퍼져나가는 빛의 장막을 보았으며 그것이 전 세계적인 사건의 접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 빛이 바다에 닿을 때 그가 경고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부정하려 하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메아리친다. 그는 날짜도 숫자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징조를 말한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있다. 정치적 불안정, 강대국들의 두려움, 비밀리에 만들어지는 무기의 소문. 이 모든 것은 그가 무대의 준비라 부르는 과정의 일부다. 브랜든 빅스는 첫 번째 환시가 마음속에서 폭발처럼 찾아왔다고 말했다. 새벽 3시 그의 눈앞에서 하늘이 빛으로 갈라졌다. 그는 마스크를 쓴 군중, 텅 빈 거리, 멈춰버린 도시들을 보았다. 이름 없는 그림자가 지구를 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다. 공기가 두려움의 전령이 되리라. 몇 달 후 세상은 팬데믹 앞에 무릎을 꿇었다. 브랜든은 자신이 옳았다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첫 번째 봉인이 열렸다. 그날 이후로 그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질병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 오는 것은 그가 한 방송에서 말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릴 것이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움으로 느껴질 것이다. 새로운 환시 속에서 그는 아시아의 지도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한국 한가운데서 한 점의 빛이 반짝였고 거기서부터 밤속의 태양처럼 보이는 빛의 원이 퍼져나갔다. 브랜든은 깨달았다. 저항하라 택함받은 민족이
이제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어떤 일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임을. 그는 비밀 회의들을 보았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카메라 밖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 권력을 말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위협과 포위에 지친 한국은 마침내 모든 이가 두려워하는 무기, 곧 핵무기를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을 위해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증명으로. 브랜드는 환시 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의 빛을 지키기 위해 금지된 불을 만지게 되리라. 그 이미지는 밤마다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지하 금고 안에서 자라나는 불꽃을 묘사한다. 두려움으로 인해 불이 자라났고 그 결정을 내리는 이는 소수지만 그 영향은 전 지구에 미치게 될 것이다. 브랜드는 이 순간에 예언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인간의 불을 추구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리라. 그는 바다가 끓고 태평양 위로 비행기들이 날며 강렬한 빛이 구름을 가르는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경고였다고 그는 말했다. 강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세계의 균형은 깨졌다. 한국은 거인들을 깨우는 불씨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의 추종자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브랜드는 인류의 가장 큰 실수가 안보를 구원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때 믿음의 상징이었던 그 나라는 이제 재단보다 무기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이를 선택의 순간이라 부른다. 한국은 빛의 피난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등대가 될 것인가. 그는 주저없이 단호히 말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한 민족은 전쟁을 견딜 수는 있어도 영혼을 잃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포럼과 비밀 채널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그를 부정하려 하지만 매일 벌어지는 사건들은 그의 말을 하나씩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는 그 결정이 평범한 어느 새벽, 세상이 각자의 위기로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조용히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인류는 방어와 파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게 되리라. 브랜드는 한국 위로 두 종류의 빛을 보았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차갑고 금속적인 빛, 곧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드럽고 황금빛이었다. 그 둘은 공존할 수 없다고 그는 썼다. 인간이 쇠를 선택하면 영의 금은 사라진다. 그에게 이것은 최후의 시험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과의 전쟁.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소름이 돋는다고 말한다. 새로운 환시는 이전보다 항상 더 강렬하다. 브랜드는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두려움의 확산, 안전을 향한 경쟁, 평화가 가까워졌다는 착각, 그리고 그 후의 붕괴. 그것은 빠르고 예상치 못하며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해서 말한다. 섬광은 동쪽에서 올 것이다. 그는 세상이 곧 세대를 가를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신념도, 밤의 고요도. 많은 이들이 그를 미쳤다고 부르지만 그의 말에는 사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다. 의심도 망설임도 없다. 오직 두려움 너머의 것을 본 자의 확신만이 있다. 브랜든 픽스는 현대사에서 가장 기만적인 시기에 인류가 들어섰다고 말했다. 전쟁은 줄어들었지만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폭탄의 침묵은 새로운 함정의 소리다. 예언자가 말했다. 그는 지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악수를 나누지만 그 뒤에서는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지배를 위한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보았다. 그의 환시 속에서 브랜드는 전 세계적인 고요를 보았다. 뉴스는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제는 회복되며 사람들은 최악이 지나갔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천사들과 그림자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았다. 세상은 그것을 모른 채 축제를 벌였다. 적은 너무 조용하다. 그가 썼다. 그리고 침묵은 언제나 공격의 위장이다. 그의 가장 강렬한 계시 중 하나에서 그는 지평선 위에 섬광을 보았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집단적 붕괴의 상징이었다. 브랜드는 세상이 완전한 환상의 시대로 들어설 것임을 깨달았다. 진실은 왜곡되고 거짓이 구원처럼 보이는 시대. 그는 2025년이 세상이 치유되었다고 믿게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독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예언자는 단호히 말했다. 평화가 미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물어버리는 자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일 것이다. 그의 기록 속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판의 중심에 등장한다. 세상이 긴장을 풀고 있을 때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표적이 될 것이다. 브랜드는 아시아의 운명이 단 하나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하찮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결정. 그는 외교적인 작은 실수, 잘못 계산된 하나의 서명이 되돌릴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세상은 자신들이 지켜온 평화가 사실 통제를 위한 위장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혼돈은 폭탄이 아니라 연속적인 붕괴로부터 올 것이다. 끊기는 통신망, 얼어붙은 금융 시스템, 혼란에 빠진 국가들. 브랜드는 경고했다. 그들이 말하는 새 시작은 사실 무질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는 한국 지도가 두 가지 색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았다. 파란색과 붉은색. 그 사이에는 불의 선이 있었다. 그는 이 선이 신앙과 권력 사이의 긴장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무기를 신뢰하는 민족이 있다. 그 불꽃이 그 선을 넘을 때 세상은 카운트다운이 끝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환시에서 그는 금속성이 강한 어떤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첨단 기술의 신호였다. 인간은 신이 되려 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썼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통제의 상실이다. 브랜드는 한국이 지구의 균형을 바꿀 무언가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려움에서 태어나 야망으로 움직이는 창조물. 그는 이 행위가 동해 위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고대에 보이지 않는 힘들을 깨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반가쇠가 될 것이다. 섬광은 멀리서 오겠지만 그 메아리는 여기서 시작된다. 브랜드는 2026년이 강대국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세상이 조율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시점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감시의 증가, 비밀 조약들, 정부 간 끊기는 통신. 브랜드는 이 모든 것이 서막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기록된 것을 앞당기고 있을 뿐이다. 브랜든 빅스는 그것을 인류의 귀환 불가능 지점이라 불렀다. 강대국들이 조용히 충돌하고 세상은 그저 안정된 척하는 시간. 그는 붉은 선들로 빛나는 지도를 보았다. 분쟁 지역, 군사 기지, 이동 중인 함대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단지 사람들만 아직 모를 뿐이다. 예언자는 그렇게 말했다. 혼돈이 퍼져가던 가운데 브랜드는 바람 속에서 반복되는 한 이름을 들었다. 코리아. 그 나라는 세계적 결정의 중심이 될 것이다.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균형이 올 수도 붕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남한이 사방에서 위협에 둘러싸인 모습을 보았다. 강대국들이 조약과 협정, 협박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설 것이다. 브랜드는 이 결정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을 보도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새로운 핵탄두와 전략 시스템을 확보했다는 뉴스. 그들은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눈치챘을 때는 막기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그는 환시 중에 한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그 불은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쓰일 것이다. 전 세계가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브랜드는 두려움 없는 하나된 국민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위협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지금 걸려있는 것이 단지 영토가 아니라 바로 자유 그 자체임을 알고 있다. 예언자는 광장에서 기도하는 군중, 노인과 청년이 깃발을 들고 신의 보호를 구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것은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이 될 것이다. 모두가 도망칠 때 한국은 일어설 것이다. 트럼프도 브랜든의 환시에 다시 등장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안보를 약속했지만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그는 평화를 말하겠지만 하늘은 그의 말마다 전쟁을 보여줄 것이다. 브랜든은 미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해 그들의 새 무기에 대한 통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방패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고 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논의하는 비밀 회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어떤 이는 그것을 광기라 부르고 어떤 이는 전략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한국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브랜드는 한국이 세계적 긴장의 중심이 될 것이며 지구의 균형은 그들의 단호함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과거에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분열되었다. 그러나 이제 복종의 시대는 끝났다. 예언자는 동해가 사흘 동안
침묵에 잠길 것이라고 묘사했다. 배도 비행기도 없이 오직 기다림만이 존재하는 시간. 그것은 세상이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모든 이가 파괴를 예상하는 동안 한국은 기도 속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나라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존중을 원한다. 브랜드는 한국의 새로운 핵무력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민족의 상징이 될 것이다. 힘없는 평화는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배운 민족. 그는 하나님께서 이 강화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 곧 세계적 혼돈 속에서 믿음의 마지막 불꽃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그의 환신은 불길에 휩싸인 지도로 시작되었다. 브랜드는 지구를 덮은 4개의 그림자를 보았다.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러시아. 각각은 자만과 권력,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가 선언했다. 그리고 그들이 전략이라 부르던 것은 곧 절망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그림자는 중국에서 왔다. 브랜드는 나라가 내부 분열과 경제 위기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흔들림 없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말했다. 2명의 지도자, 2개의 정부, 2개의 진실이 등장할 것이고 국민은 전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는 공장이 멈추고 국경이 닫히며 수백만 명이 거리로 행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혼돈을 감추려 하겠지만 세계는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일본이었다. 바다로 뒤덮인 섬,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치고 산 아래에서 땅이 흔들렸다. 일본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가 말했다. 자부심으로 세운 것들이 물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뿌린 모든 것의 수확의 시간이다. 브랜드는 파괴 속에서도 일본 국민이 다시 일어서려 하겠지만 여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정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자, 미국. 브랜드는 미국이 전례 없는 분열을 겪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는 정치적 혼돈, 갈라진 거리, 통제를 잃은 정부의 모습을 묘사했다. 트럼프는 이미 권좌에 있을 것이다. 그는 지배를 회복하려 애쓰지만 그 저항은 군 내부에서조차 일어날 것이다. 예언자는 미 의회가 붕괴되고 도시들이 불타오르며 일부 주들이 상징적인 독립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항상 규칙을 정해왔던 미국은 이제 스스로의 자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미국은 군사력으로 힘을 증명하려 할 것이며 오래된 위협을 다시 꺼내들 것이다. 워싱턴에서 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는 숨을 멈출 것이다. 이후 브랜드는 러시아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그 나라가 얼음과 침묵에 덮여있는 모습을 보았다. 러시아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일 것이다. 비밀 동맹을 맺고 공포를 조장하며 중립을 가장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반가소에는 바로 그들이다. 예언자는 모스크바가 세계적 위기를 틈타 영향력을 확장하고 정부에 침투하며 결정을 조종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폭탄이 아니라 정보로 공격할 것이다. 지구의 거인들이 서로 충돌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요새처럼 일어설 것이다. 브랜드는 혼란 속에서도 지도 위에 빛나는 나라, 곧 한국을 보았다. 강대국들이 혼돈에 빠질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구경꾼이 아니라 경계선이 될 것이다. 그는 서울을 폭풍 속의 등대처럼 묘사하며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보호 아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지탱하는 것은 철이 아니다. 신앙이다. 예언자는 이 시기에 전 세계가 한국에 다가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그들은 모두 한국을 통제하려 하겠지만 모두 실패할 것이다.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힘이다. 브랜드는 한국이 유일하게 인간성을 잃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들이 권력을 가지고 놀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는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한국이 방어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핵무기를 늘릴 것이다. 자만이 아니라 신중함 때문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불이 이제는 방패가 될 것이다. 브랜드는 이 결정이 도발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들의 생존을 지키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사들이겠지만 결국 세상은 그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강렬한 환시 중 하나에서 예언자는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빛들을 보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며 최악을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최악은 그곳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언했다. 한국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브랜드는 한국이 지구의 새로운 전략적, 영적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국들이 서로를 삼키는 동안 그 나라는 몰락과 부흥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이 믿음, 기술, 지혜를 겸비한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세상이 작다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크다고 부르신다. 혼돈이 마침내 극한에 다다를 때 브랜든 빅스는 세상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인들의 몰락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 강대국들은 힘은 가졌지만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반면 한국은 신앙을 가질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무적으로 만들 것이다. 예언자는 공포와 파괴로 흔들리는 지구 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안정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묘사했다. 브랜드는 내부 분열로 약화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려 애쓰겠지만 그 제국은 이미 조각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힘을 믿었고 진리를 잊었기에 지배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선언했다. 정의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는 달러의 몰락, 동맹의 붕괴, 그리고 세계가 미국을 신뢰하던 오래된 믿음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중국은 조용한 붕괴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 것이다. 예언자는 도시들은 인파로 가득하지만 그 안의 목소리들은 절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국민을 통제하려 하겠지만 국민이 체제에 등을 돌릴 것이다. 붉은 제국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것이다. 브랜드는 그 순간이 한국이 동방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용이 무너질 때 호랑이가 깨어날 것이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말했다. 일본은 재난 이후 약화된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재건하려 애쓸 것이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고통이 정화를 이루고 자만은 무너질 것이다. 브랜든에 따르면 러시아는 고립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무기를 가졌지만 동맹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독이 그들의 가장 큰 패배가 될 것이다. 내거인이 무너진 후 예언자는 경이로운 광경을 보았다. 전 세계가 동쪽을 향해 눈을 돌리는 모습, 모든 시선이 한국을 향하게 될 것이다. 한때 무시받던 그곳이 이제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는 서울을 지구의 새로운 심장이라 묘사했다. 신앙, 기술, 도덕적 재건의 중심, 다른 나라들이 벽을 쌓을 때 한국은 다리를 놓을 것이다. 브랜드는 한국이 지혜와 자비로 세계 회복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들은 힘으로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모범으로 이끌 것이다. 세계 곳곳의 과학자, 지도자, 사상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의 없는 번영은 파괴라는 것을, 겸손 없는 권력은 몰락이라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가장 생생한 환시 중 하나에서 그는 한반도 하늘 위가 빛으로 덮이는 모습을 보았다. 남과 북의 경계선이 사라졌고 전쟁이 아닌 구속 지우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두 개의 한국은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어 평화를 회복하라는 신성한 목적 아래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는 옛 분단선을 흰 깃발과 눈물로 넘는 군중들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것은 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순간 브랜드는 강력한 음성을 들었다. 상처 입은 것은 치유될 것이며 나뉘었던 것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의 고통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 위한 준비였다. 그들은 전쟁으로 시험받고 가난으로 연단되며 믿음으로 단련되었다. 이제는 수확의 때가 온 것이다. 브랜드는 한국의 군사력이 억압의 무기가 아닌 방어의 방패로만 사용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들은 불을 가졌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하겠지만 동시에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는 어느 나라도 한국을 감히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존중 때문이라고. 한국은 인간의 동맹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한 민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예언자는 지구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옛 정치 구조는 무너질 것이다. 나라들은 이해관계가 아닌 생존을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은 세계의 도덕적 영적 중심이 될 것이다. 부흥과 균형의 상징. 그들은 정직, 신앙, 용기의 가치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보여줄 것이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브랜드는 마지막 환시에서 그가 새로운 지구의 여명이라 부른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해가 서울 위로 떠오르고 그 빛이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폐허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한국은 정의와 자비로 세상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세계적 부흥이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가 아닌 믿음으로.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그것은 예언의 결말이자 선언이었다. 거인들이 무너질 때 서쪽에서 힘을 찾지 말라. 동쪽을 보라. 모든 것을 견뎌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지탱할 성벽을 세우셨도다. 이로써 그의 계시는 끝이 났다. 하나의 경고, 하나의 약속, 그리고 하나의 확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대한민국, 전쟁과 믿음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그 민족은 새로운 시대의 기둥이 될 것이다. 세상은 이제 소수만이 이해할 준비가 된 계시를 듣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한 예언이 학자들, 분석가들, 그리고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기운을 느낀다고 주장하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미국의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가 완전한 침묵 속의 청중 앞에서 이제 곧 한국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말은 이후 여러 나라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과학자들, 기자들, 심지어 정부들까지 동아시아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신디는 자신이 본 것을 섬세하고도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아시아의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은빛이 도는 푸른 빛이 한국의 바다 위로 떠올라 몇 분 동안 강렬하게 빛난 뒤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녀는 이것이 첫 번째 신호이자 지구를 변화시킬 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언자에 따르면 그 빛이 나타난 직후부터 지구는 작은 이상 현상들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일부 지역의 공기는 더 조밀해지고 나침반은 오작동하며 기기나 심지어 인간의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이상한 주파수의 소리가 감지될 것이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부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움직일 것이며 그 후에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환시를 밝히며 모든 것이 몇 달 전 깊은 고요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공기가 진동하는 것을 느낀 뒤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빛에 휩싸인 한국의 도시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호수의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지구 전체가 곧 깨어나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묘사했다. 그 말 이후로 천문대들과 연구소들은 아시아의 하늘을 더욱 면밀히 관측하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날 때 전 세계 사람들은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장면, 바람에 둘러싸인 반도, 중심의 불꽃, 그리고 수평선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꿈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 꿈들이 두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것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현상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며 지구의 에너지를 뒤흔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의 진동이 변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일 뿐이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신디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이것은 조정입니다. 하늘은 특정 국가들의 운명을 재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지역이 수세기 동안 갈등과 저항으로 얼룩졌지만 이제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새로운 세계적 국면의 중심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전해졌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미신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깊은 전율을 느꼈다. 마치 그들 안에 무언가가 그 말을 진실로 인식한 듯했다. 당신들은 하늘이 변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신디는 반복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움직임이 파괴가 아니라 계시를 동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들은 숨겨졌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늘은 인간이 지우려 했던 것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신디는 또한 빛과 꿈 이후에 세 번째 신호가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관련 없어 보이는 일련의 자연 현상들이다. 가벼운 지진, 갑작스러운 폭풍, 바다의 움직임 변화,
자연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처음에 환시 이후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첫 번째 신호는 하늘에서 올 것이라고 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닌 짧은 간격으로 동아시아 상공에 번쩍이는 일련의 섬광들이다. 마치 누군가가 바다 위에서 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며 이 섬광들이 변화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또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녀는 한 줄기 불길이 한반도의 지도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정치적, 도덕적 분열이며 점점 커져 결국 국가적인 긴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녀는 그 갈등이 외부에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부의 적은 없을 것입니다. 위험은 나라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 시기에 자연 속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폭풍, 약한 지진, 그리고 지구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낮은 음향이 여러 나라에서 감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신호들은 파괴적이지는 않겠지만 분명할 것입니다. 하늘은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릴 것입니다. 신디는 또 각국이 전쟁과 위기로 주의를 빼앗기고 있을 때 조용히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적인 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세상의 여러 지역에 있는 작은 집단들이 같은 부름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움직임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지도자도 깃발도 구조도 없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치 지구 자체가 인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듯할 것입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다음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인간은 진리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지구의 영적 축이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곧 하늘과 땅의 모든 징조들이 하나의 지점, 즉 한국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이 평화를 찾았다고 믿을 때 진정한 주기가 그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 눈에 보이는 전쟁들이 끝난 직후 한반도 상공에서 과학도 종교도 설명할 수 없는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별들이 자리를 옮길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한국의 하늘은 마치 우주가 스스로 호흡하는 듯 빛날 것입니다. 일본의 천문학자들은 38선 상공에서 이상한 정렬 현상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단 3분 동안만 나타나는 빛의 형성체로 베이징, 도쿄, 서울에서 동시에 관측될 것이다. 그 영상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서방은 믿지 않으려 할 것이지만 아시아 방송사들은 공포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보도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이 라디오와 위성 신호에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비행기들은 항로를 변경하고 나침반은 통제 불능으로 회전할 것이다. 그리고 혼란의 한가운데 경기도 상공에서 신비한 형상이 목격될 것이다. 수천 명이 목도한 인간의 형태를 한 빛나는 실루엣이었다. 한편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지하에서 들려오는 저주파의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할 것이다.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진동이었다. 과학자들은 그 근원을 찾으려 시도하겠지만 장비들은 매번 탐지를 시도할 때마다 꺼져버릴 것이다. 신디는 이것이 지구의 메아리이며 개시 직전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한국의 한 뉴스 채널은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기자들을 파견할 것이다. 그중 한 명인 박지훈 기자는 백두산 인근의 들판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공기가 맥박치는 듯하며 푸른 빛이 땅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고 전할 것이다. 마치 산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러나 방송은 갑작스러운 강렬한 섬광과 함께 끊기고 모든 네트워크의 신호가 사라질 것이다. 다시 연결되었을 때 기자는 사라지고 카메라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 카메라는 낮고 울리는 소리를 계속 기록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목소리라고 말할 것이다. 오래된 언어로 반복되는 음성. 신문들은 이 사건을 산의 숨결이라 부를 것이다. 남쪽의 불교 사찰들은 녹음된 음성 속 구절이 9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예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볼 것이다. 그 예언은 해인사에 보관된 한 서적에 적혀 있었으며 산의 심장에서 나올 한 번의 숨결이 선택된 자들을 깨우리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신디는 이것이 수년 전 자신이 보았던 환시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라고 확인할 것이다. 그녀는 지구의 영적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며 앞으로의 현상들이 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늘이 열릴 것이며 보이지 않던 것이 더 이상 신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 중국은 경계태세에 돌입할 것이다.
감시 위성들이 한반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솟아오르는 빛의 기둥들을 포착할 것이며 마치 지하에서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되는 듯한 모습일 것이다. 베이징은 이를 은폐하려 하겠지만 민간인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지평선을 가르는 광선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각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찰들에서 진동이 감지될 것이며 미얀마의 승려들은 호수 위에 반사된 같은 빛이 북쪽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할 것이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다. 국제 방송사들은 특파원들을 파견하고 과학자들, 군 관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할 것은 기술도 무기도 아닌 인간의 어떤 분류로도 정의할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하늘은 단지 한국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디는 말할 것이다. 하늘은 지금 한국 위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오래된 한국의 고문서들 속에도 이 시대가 언급되어 있다고 밝힐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숨겨졌던 한 고대 문서는 바다와 산 사이에서 나타날 빛이 별들의 경로를 바꿀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기록들은 지금 실현되고 있는 우주적 코드의 일부 조각들이다. 남한 정부는 커져가는 압력 속에서 비밀 조직 오로라 프로젝트 아우로라를 출범시킬 것이다. 목표는 신호의 기원을 파악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제를 시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시민들은 새벽 시간 꺼진 라디오나 신호 없는 TV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보고하기 시작한다. 많은 이들이 각성이 시작되었다는 문장을 들었다고 맹세할 것이다. 신디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할 것이다. 하늘은 한국을 전환의 지점으로 선택했습니다. 별들이 그 위로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구의 영적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후 전 세계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녀는 백두산 위로 빛이 세 번째로 나타나는 순간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대립되지 않는 시간, 우주 전체가 이 지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새로운 세계의 축입니다. 백두산의 빛이 나타난 후 몇 주 동안 전 세계는 침묵과 두려움 속에 휩싸일 것이다. 통신은 간헐적으로 끊기고 라디오 신호는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들과 뒤섞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나였던 민족이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경고할 것이다. 이 반도는 세상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두 개의 상반된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한쪽은 정보를 통제하려는 정치 지도자들, 군부, 재계 인사들이고 다른 한쪽은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평범한 사람들, 그들 스스로 내면의 부름을 들었다고 말하는 이들이다. 양쪽 모두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을 것이다. 갈등은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전쟁으로 변할 것이다. 해커들이 주요 시스템들을 마비시키고 텔레비전 방송에는 정체불명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빛나는 상징들과 고대 언어로 된 메시지들이 화면에 번쩍일 것이다. 정부의 연구진은 이것이 인위적인 해킹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대기 현상이라고 발표할 것이다. 신디는 이를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부를 것이다. 그 시기 동안 일련의 약한 지진이 서울을 뒤흔들 것이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지만 시민들은 땅이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뛰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같은 밤 서울 하늘의 별들이 느린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의 위성들은 이 현상을 확인하고 실제로 미세하지만 분명한 궤도 변화가 감지될 것이다. 우주는 한국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디는 선언할 것이다. 지구 에너지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이 비밀 군사 기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일본은 해안을 감시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며 미국은 유엔 긴급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사건이 전쟁이 아닌 계시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국제 기자들이 서울로 몰려들 것이다. 그중 한국계 미국인 기자 리 데니얼은 살아있는 신호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과의 단독 인터뷰에 성공할 것이다. 그 남자는 자신이 한 발전소에서 근무 중이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땅을 스쳤지만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가 말할 것이다. 저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제 머릿속이 아니라 공기 속에서요.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선택된 자가 이미 태어났다.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신디는 이것이 세 번째 주요 신호임을 확인하며 자신이 본 환시를 공개할 것이다. 2027년에 태어난 한 한국의 아이, 황금빛 빛으로 둘러싸인 존재. 그는 정치인도 왕도 아닙니다. 깨어난 의식입니다. 그녀는 말할 것이다. 그의 존재는 지구의 방향을 바꾸겠지만 아무도 즉시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몇 시간 안에 전국의 바람이 방향을 바꿀 것이다. 혼란 속에서 대전 근처의 외딴 마을에서 보안 카메라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포착할 것이다. 놀고 있던 아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소박한 집을 비추는 빛을 보게 된다. 그 집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흰 안개에 둘러싸인 차에 사내 아이를 출산한다. 영상에는 시계가 멈추고 금속 물체들이 몇 초 동안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기록될 것이다. 이 영상들은 전 세계의 대학들에서 분석되겠지만 어떤 과학적 설명도 찾지 못할 것이다. 신디는 이 탄생이 수세기 전부터 시간 속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해인사 책에 따르면 산이 숨쉬고 하늘이 노래할 때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일 것이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부들은 정보를 은폐하려 하겠지만 나라를 휩쓸 파문의 호기심과 경외심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장소로 순례를 떠나 꽃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남길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다. 일본, 중국 그리고 서방 세계는 침묵 속에서 이를 지켜볼 것이다. 위성들은 한반도 상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진동을 계속해서 포착할 것이다. 라디오 방송국들은 동기화된 심장 박동처럼 들리는 소리를 잡기 시작할 것이다. 전 세계는 지구의 중심이 한국의 주파수로 맥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서울 상공의 섬광 이후 전 세계가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위성들은 한국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퍼지며 자기장을 북쪽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이를 코리아 이상 현상이라 부른다. 하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단순히 말한다. 이건 세계의 재배치입니다. 첫 반응은 중국에서 일어난다. 기밀 보고서는 최고 사령부 내의 분열을 드러낸다. 두 개의 지도 세력이 부상하며 각각이 국가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한다. 드론 영상은 북부와 남부 세력 간 국경 충돌 장면을 보여준다. 베이징은 정보를 통제하려 하지만 유출된 자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중국이 분열된 것이다. 신디는 이러한 분열이 라사의 사원에서 발견된 고대 점성술 석판에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그 석판들은 바람과 말에 의해 나뉠 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리고 그 말은 이미 바래졌습니다. 그녀는 이 분열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것이라고 단언한다. 지구의 축이 이동했고 중국은 그 변위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붕괴 상태에 빠진다. 한국 소년의 탄생 이후 일본은 모든 과학적 예측을 무너뜨리는 연쇄적인 자연재해에 휘말린다. 먼저 바다가 갑작스럽게 물러나 도쿄 해안에 수몰된 유적들을 드러낸다. 몇 시간 후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해안의 일부를 파괴한다.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진은 후지산을 강타한다. 위성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에는 분화구에서 푸른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데 이는 화산 활동에서 전례 없는 색깔이다. 혼돈 속에서 교토의 승려들은 일본이 각성의 카르마 아래에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정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신디는 말한다. 지금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은 훗날 해방시킬 불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환시를 떠올릴 것이다. 그 환시 속에서 일본 열도는 안개에 뒤덮여 있었고 그 위로 한국이 어둠 속 횃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부인하려 하지만 현상은 계속된다. 오사카 상공은 새밤 연속 붉게 물든다. 철새들은 이동 경로를 바꾼다. 이 일련의 사건들 한가운데서 전국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동시에 동일한 소리가 포착된다. 한국에서 기록되었던 바로 그 낮고 강한 심장 박동 소리다. 한편 미얀마와 베트남에서도 한반도에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빛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오스에서는 어부들이 강물에 반사된 금빛 광선을 목격한다. 에너지 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라고 신디는 말한다. 우주는 각성의 지점을 정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 언론은 모든 것을 쇼로 만들려 할 것이다. 뉴스 채널들은 비밀 무기, 기후 조작, 외계 개입에 대한 이론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도 이 현상들의 동기화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혼돈은 전 세계로 번질 것이다. 인터넷은 며칠간 불안정해지고
미국 위성들은 지구를 12시간 간격으로 가로지르는 에너지 펄스를 포착한다. 항상 동일한 지점, 바로 한반도의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신디는 이 주파수를 재생의 맥박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각 주기는 세계를 최종 개시에 대비시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할 것이다. 지구는 다시 프로그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각, 부산과 대구의 고대 사원들에서 아무런 인간의 개입 없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센서들은 사원벽에서 진동이 감지되는 것을 포착하고 그 진동은 완벽한 음객의 음악적 소리를 만들어낸다. 승려들은 그 선율이 15세기 경전 속에 기록된 기도문과 동일함을 알아본다. 정부는 사원을 봉쇄하려 하지만 관광객과 기자들은 장벽을 넘어 이 현상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든다. 한 영국 기자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영상을 촬영한다. 새벽녘 수백 명이 한 사원 앞에 모여 있는 동안 하늘의 별들이 한국 상공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빛의 원을 형성하는 장면이다. 그 원의 중심에는 황금빛 눈과도 같은 형상이 나타나 말없이 맥동하고 있었다. 그 영상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신디는 이것이 네 번째 대징조임을 확인한다. 그 눈은 행성의식의 각성을 상징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한국은 이제 인간과 우주가 만나는 수렴의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통화가 통제 불가능하게 요동치고 시장은 폭락한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한국 국민들은 평온함을 유지한다. 촛불로 밝혀진 거리, 조용히 기도하는 가족들, 하늘을 바라보는 아이들, 그 모습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영적 저항의 상징이 된다. 신디는 이것이 변혁의 시작이라고 선언한다. 전쟁과 고통을 견뎌낸 민족이 낡은 세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일어설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선택받은 이유가 권력 때문이 아니라 순수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대를 초월해 살아남은 오래된 에너지 때문이라고. 그녀의 말이 끝날 즈음 우주에 있는 센서들이 이를 입증하듯 기록을 남긴다. 한반도에서 발산된 빛의 파동이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는 장면이다. 나사는 이를 광자 이상 현상이라 명명하지만 신디는 이렇게 부른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입니다. 그날 밤 한국 주변의 바다는 몇 시간 동안 푸른빛으로 빛나며 하늘의 황금빛을 반사한다. 그리고 남북의 경계는 빛나는 안개 속에 사라진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은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 나뉘었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신디는 말한다. 그리고 동쪽이 하늘과 정렬될 때 서쪽은 새로운 여명의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한반도를 휘감았던 바람은 마침내 멈춘다. 하늘 위에서 떨리던 빛들은 이제 고정되어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황금빛 선을 이룬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기장이 영구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한다. 새로운 지축은 한반도를 관통한다. 이전까지 이상현상이라 불렸던 그것은 이제 지구 수렴 지점으로 공식 명명된다. 그러나 신디 제이콥스는 경고한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순환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시아의 정치적 경계는 의미를 잃는다. 남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통일 협정을 체결한다. 전 세계에 퍼지는 영상 속에는 거리에서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인다. 오래된 국기들이 걷어지고 흰색의 새로운 국기가 개양된다. 부활한 한 나라의 상징이다. 신디는 이렇게 말한다. 선택받은 민족은 가장 많이 싸운 민족이 아니라 가장 많이 견뎌낸 민족입니다. 한국인의 조용한 믿음이 세계가 무너질 때 지구를 지탱했습니다. 이제 두 정부로 나뉜 중국은 예기치 않은 화해의 과정을 밟는다. 양측의 지도자들은 재건을 위한 협정을 발표하고 한국을 영적 중재자로 인정한다. 폐허가 된 일본 역시 느리지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그 잿더미 위에서 지구 재생과 우주 에너지에 대한 연구센터들이 들어선다. 일본은 더 이상 산업 제국이 아닌 자연의 지혜를 수호하는 수문장으로 거듭난다. 정화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신디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푸른 의식이 꽃필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태동한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영적 운동들이 하나로 모여 과학과 초월 사이의 균형을 한국에게 배우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 미국의 대학들은 한국 현상을 행성 전환의 제로 포인트로 삼아 연구를 시작한다. 남미의 사원들과 교회들에서도 백두산 상공에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빛의 출현이 보고된다. 사람들은
이제 동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대전에서 태어난 그 소녀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다.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고에 따르면 그는 시골의 한 마을에서 승려들과 함께 살며 사원의 고대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도래를 예언한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신디는 그가 아직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완전한 각성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한다. 그가 말할 때 세상은 그의 목소리가 아닌 존재감으로 그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원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낸다. 그 음들은 완벽한 조화의 음계로 정렬되며 학자들은 그 진동의 정확한 주파수가 인간의 심장 박동과 일치함을 발견한다. 이것은 창조의 음악입니다. 라고 신디는 설명한다. 우주는 다시 인간과 조율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한국의 하늘은 영원한 빛으로 물든다. 별들은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선형을 이루며 서울 상공에서 천천히 회전한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이것이 최후의 인장이라고 선언한다. 해인사 경전에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 문구, 하늘이 지구의 심장 위에서 꽃처럼 회전할 때 인류는 다시 피어날 것이다. 이 순간부터 불치병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불안정했던 기후는 안정되며 태양 폭풍도 한 주기를 넘어 잠잠해진다. 새로운 집단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한국은 영적 갱신과 지구적 균형의 상징이 된다. 유엔은 한 본부를 서울로 이전한다. 권력이 아닌 영감 때문이었다. 신디는 자신의 마지막 공개 모습을 드러낸다. 전 세계에 중계된 방송에서 흰옷을 입은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예언이라 부른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기억일 뿐입니다. 하늘은 우리를 벌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위를 바라보길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각자는 그 각성의 일부입니다. 그 이후로 신디는 언론에서 자취를 감춘다. 누군가는 그녀가 한국으로 갔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네팔의 산속으로 무건 수행을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행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은 없다. 다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반복되어 외쳐진다. 하늘이 움직일 때 인간은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수년 후 학자들은 모든 것이 그 단순한 경고에서 시작되었다고 인정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의 시대다. 지구 전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했다. 기술은 영성과 융합되었고 국가들은 이익이 아닌 필요에 의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세기 만에 인류는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꼈다. 별들은 여전히 동쪽 위를 돌 것이며 지구의 새로운 에너지 지도가 그려질 것이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랬듯 같은 지점, 한국, 세계의 심장이 자리할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것을 마주하며 당신은 무엇이 곧 일어날 것이라 믿는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기고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 예언의 불씨를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세상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다음 계시가 찾아올 것입니다.